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스텔 타임입니다. 갑작스럽지만 지금 여러분은 다이어리 어떻게 쓰고 계시나요? 4월인데 벌써 혹시 안 쓰는 날이 많지는 않나요? 이건 제가 이번 연도에 제일 처음 썼던 다이어리인데 이런 식으로 벌써 이렇게 안 써진 날이 많진 않나요? 혹시 항상 특별한 이유 없이 모두를 따라서 연말 이벤트 같은 느낌으로 매년 다이어리를 사고 그 후에 몇 달 지속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았나요? 사실 제가 매년 그랬습니다. 매번 첫 몇 달만 되게 열심히 쓰고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열심히 쓰고 그 와중에 여긴 또 열심히 썼다가 안 썼다가 또 열심히 썼다가 안 썼다가 그 이후로는 쓰지 않으니까 뭔가 결국은 '내가 이 다이어리를 왜 샀나?' 싶고 약간 자괴감이 들고 조금 괴롭더라고요. 뭔가 이 텅 빈 다이어리를 볼 때마다 되게 안타깝고요. 이왕 산 거 아깝지 않게 되게 잘 써 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서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옛날에 저처럼 '이 다이어리를 샀는데 어떻게 써야 하지?' 하고 헤매시는 분들 또는 '어떤 다이어리를 사야 하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이어리 선택 가이드를 해 보려고 해요. 2024년이 이미 시작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선택 가이드 영상이라니 좀 늦은 것도 같지만 저도 이 앞선 3 개월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토대로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요. 왜 다이어리를 계속 지속하지 못했을까요? 물론 그냥 단순히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서 지속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제가 지속하지 못하고 가장 그냥 방치를 해 두게 됐던 가장 큰 원인은 이 다이어리를 쓰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없이 그때그때 충동적으로 내가 필요한 다이어리를 산 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목적이 없이 그냥 샀던 거죠. 사실 다이어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구예요. 이 목적을 잘 실현시켜 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데 마치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그 안에 어떤 걸 써야 할지를 먼저 정하지를 않고 그냥 이 도구들이 이쁘다 싶어서 막 모으기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난 영상에서는 소개되지 않았던 이런 다른 많은 아이들이 이것저것 이렇게 모으기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이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리를 어떻게 쓰시나요? 라기보다는 다이어리를 여러분은 왜 쓰시나요? 되게 다양한 이유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시간 관리, 스케줄 관리, 뭐 일상의 기록, 추억의 저장 등등등등. 뭔가 각자 자기가 딱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답을 한번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해 봅시다. 무턱대고 다이어리를 사기 전에 요 질문과 함께 다이어리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 다이어리에 필요한 이유에 맞게 내가 어떤 것을 그 안에 적고자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나한테 맞는 다이어리를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이고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냥 말만 드리는 것보다 한번 같이 이 왜 이유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을 해 봐요. 저는 이 이유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관리와 정리. 이렇게요. 관리는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정리는 과거의 기록을 저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현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 관리 같은 게 생길 수 있겠죠. 지금 내 현재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 미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지금 미래 계획에 대한 것들을 좀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래를 미리 계획하고 그거에 맞게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럼 정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추억을 저장하는 게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계속 봐야 할 내용을 정리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시간 관리에는 예를 들어서 일정이라거나 특별한 약속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벤트를 관리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생일 같은 거요. 아니면 현재 할 일 같은 것도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계획 같은 경우는 조금 큰 미래의 일을 주 단위, 월 단위, 년 단위로 계획을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해야 할 일,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하루의 추억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일기라던가 아니면 스크랩이라고 하죠. 또는 다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의 추억과 관련된 것들을 단순히 글로만 적는 게 아니라 붙이면서 같이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 A5 다이어리에 저장을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의료 정보라든지 여행 이력이라든지 경력 사항이라든지 이사한 정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는 다이어리를 쓰는 이유가 될 것 같고, 여기까지는 그 이유에 맞는 내용들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조금 감이 오실까요? 저는 예전에는 이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이 내용들만을 생각을 해서 이 내용에 맞는 아주 다양한 내지들을 막 구했던 것 같아요. 샀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먼슬리든지 데일리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거에 맞춰서 내가 무슨 내용을 적고자 하는지를 조금 더 확실히 한 다음에 그 내용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유와 내용에 대한 거는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방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지를 고를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지 같은 경우는 다양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 간단한 메모를 위한 페이지들, 그 밖에 아주 다양한 포맷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먼슬리 같은 경우는 월별 계획에도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위클리 같은 경우는 일정이나 이벤트, 아니면 원슬리도 이벤트 이런 데다 쓰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내가 정한 내용에 맞게 어떤 식으로 적어야지 가장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내지는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모든 내지들을 다 비교를 해드리면 좋은데 그거는 저한테도 한계가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각 내지에 맞는 내용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요. 내지 같은 경우는 단순히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 메모나 그 밖의 것들로 구분이 되지만 이 먼슬리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위클리나 데일리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먼슬리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여기 갖고 다니는 아이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이런 식으로 한 달을 달력의 형태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식으로는 블랙 저널 같은 데서 쓰는 것처럼 아예 날짜를 그냥 쭈르륵 쓰기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클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한 줄을 한쪽에다가 다 몰아서 끼워서 쓸 수 있게 해놓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2페이지에 걸쳐서 한 줄을 쓸 수 있게 해놓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데일리 같은 거는
어떤 거는 요런 식으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뭔가 시간 계획과 함께 계획을 할 수 있게 하는 양식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아주 제일 단순하게 그날의 날짜와 함께 내가 그날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과 나머지 이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모 페이지는 더더욱 더 많겠죠. 그냥 메모를 위한 단순한 줄지라던가 아니면 이런 도트로 된 방안 표지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내지는 다양하니까 각각 내가 쓸 내용에 맞는 내지를 최대한 많이 다양한 걸 보시면서 여기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다 하는 걸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아요. 또 그리고 그 내지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내지는 저랑 맞지가 않더라고요. 한쪽에 모든 주가 몰아져 있고 그날의 시간 계획도 살 수가 있어 갖고 이쪽에 일정 같은 거를 적고 이쪽에 뭐 할 일을 적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저는 이걸 썼었는데, 생각보다 이걸 이렇게 걸쳐서 쓰는 게 제가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하루에 대한 내용을 한 곳에다가 다 모아서 쓰는 게 익숙해서 그런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저랑은 맞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뭔가 나한테 맞는 양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잘 선택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맞는 내지를 고르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내가 정한 이 내용들을 갖고 다닐 건지 아니면은 집에 둬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뭔가 집에 두면서 계속 보관할 내용인 거지, 아니면 버려도 되는 내용인 건지 따라 또 다이어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갖고 다닐 거라면 당연히 가벼운 게 좋겠죠. 가볍거나 뭔가 크기가 작거나 뭔가 들고 다니기 쉬운 크기의 것이 좋을 거고, 집에 둬도 괜찮다면은 크기가 엄청 커도 상관이 없겠죠. 무게라든지 그런 것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보관할 내용 같은 거는 보관이 돼야 되니까 조금 내가 오래 냅둘 수 있는 곳에다가 써야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관을 한다면은 줄제본으로 된 다이어리가 더 나을 것 같고, 버려도 되는 내용이라면 저는 사실 60 다이어리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60 다이어리는 결국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빼낼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 이제 쓸 일이 없다 싶으면 그냥 바로 버려버리면 되거든요, 빼서. 근데 줄제본 같은 경우는 그게 힘드니까 버려도 되는 내용 같은 거는 60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다이어리를 계속 가지고 다닐 건지 아니면 집에 둘 건지 아니면 그 다이어리 속의 내용을 계속 보관을 할 건지 버려도 될 건지에 대해서 이것도 고민을 해보시면서 어떤 다이어리를 선택할지 단서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다이어리의 크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건 A5, A6, A7을 지금 주로 쓰고 있고, 가끔 가다가 B5라던가 B6 크기의 다이어리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B5보다는 B6가 그나마 있으려나요? B6가 그나마 A6보다는 커가지고 가끔 이 크기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크기는 진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무난하면서 적당한 크기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건 A6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으면서도 뭔가 자세하게 쓰기에는 A6 사이즈가 딱 적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A5로 넘어가면 이게 너무 커지니까 조금 뭐라 그러지? 커지니까 집에 둬야 되기만 하고, A7으로 내려가면 훨씬 작아지니까 당연히 더 들고 다닐 수 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조금 적어진다는 거?
그런 만큼 B5도 어떻게 보면은 적당히 크면서 적당히 들고 다니기 좋은 거라고도 할 수 B5가 아니라 B6도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다이어리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선택하시면 좋을지 제 나름의 생각을 전해 드렸는데요. 가장 먼저 왜? 내가 이 다이어리를 왜 쓰나?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을 적고 싶은가? 를 먼저 고민을 해서 어떤 내용을 쓸지를 먼저 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정한 거에 맞는 내지의 양식을 골라 주시고 내가 정할 내용들이 갖고 다닐 건지 집에 둬도 될 건지 보관할 건지 버려도 될 건지 이거를 따라 구분을 해 주신 다음에 그거에 맞는 다이어리 크기를 골라 주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적고 싶어 가지고 다이어리를 3 개씩이나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은 '굳이 3 개씩 써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를 요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고민하는 결과가 만약에 좀 좋게 나온다면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저도 이 단계를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 개씩이나 매일매일 쓰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 당장 다이어리를 사지 않더라도 내년에 다이어리를 선택할 때 요런 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그 와중에 디자인도 이쁘고 일러스트가 이쁘면서 나한테 맞는 거를 잘 고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해요. 안녕.